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5억 이상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늘미소님, 붕어알님,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류미려님, 물고기 두 마리님, 오케이님 어서 오시고요. 평범한 부자님, 부자 장모님, 미래를 향해님 어서 오세요. 풍림 부자님, 유별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행복한 뜨은기님, 안젤리나 졸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별콩님, 풍림 부자님, 풍림 부장님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좋네요. 초월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MNS님, 바네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유니인가요? 유니케이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뜨은기님, 아까 인사했구나, 그죠? 네, 산드레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런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항상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시장은 항상 우리를 모욕시키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초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물려도 같이 물리고,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왜 그 전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지 뭐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괜찮아요. 또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뭔 일 있겠어, 지가?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행복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슈적인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명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알고 맞은지 좀 괜찮아요? 근데 많이 아프잖아요. 알고 맞아도. 네, 다음엔 내 차례야. 막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보셨죠? 내 차례야.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많은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 그냥 쫙쫙 소리 나게 그냥. 네. 요즘에는 체벌이 없어가지고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다 때렸잖아요. 막 이렇게 빡빡. 네. 아, 무섭죠? 네. 소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적정 주가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적정 주가는 거의 강의가 돼서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요. 적정 주가에 대한 강의를 내가 따로 안 했었나요? 거기에 없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새끼가 이것도 건드렸지 너. 어디 갔지? 야, 갔네. 삐졌나봐. 여기 밑에 있구나. 너 인터넷 쓰면 물어뜯으면 안 된다 너. 너 나와.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나와. 얘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물어뜯어가지고 네, 인터넷에 끊어져갖고 방송이 저거 됐잖아요. 이 새끼 아주 네.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요. 시장이 어이구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알고 맞아도 아프다. 네, 알고 맞아도 아프다. 아이고 아파. 네. 아이고 아파. 네, 알고 맞아도 아픈 거 그게 시장인데 알고 맞아도 아프다. 어떻게 할까? 네. 궁디에다가 이제 그 교과서 두꺼운 책,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궁뎅이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덜 아플까? 근데 이거 때릴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소리가 좀 다르잖아. 그래갖고 궁뎅이 있는 거 빼 해가지고 더 맞고 막. 네. 그럼 이제 궁뎅이 쿠션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알고 맞아도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부분
그다음에 시장 니콜라가 지금 좀 문제가 됐어요. 네, 니콜라 문제. 내 콜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니콜라라서 문제가 있는가 봐. 막 흔들어졌나 보지. 팍 흔들어가지고 자 니콜라 그렇게 했나 먹어서 빡. 네, 재미없죠? 내가 얘기하면 항상 재미없더라. 젠장. 자 어쨌든 니콜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당 1시간씩 강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 뭐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 너 거기 밑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압축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첫 번째부터 하죠.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 사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이게 애매했잖아요. 지지선하고 좀 떠있는 상황. 그렇다면 조정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유료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건가요? 애매하게 떠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밑에까지 들어와서 반등이 나가든 아니면 밑으로 조져버리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 밑에를 테스트하고 지지선을 받아가든 아니면 밑에까지 훅 빠진 다음에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일단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꼬리라도 좀 달아주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꼬리라도 좀 달아주는 모습이라면 여기서 반등인가?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내일 안 밀려야 돼요. 내일은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은 밀리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밀린다라면 아예 이렇게 크게 뽑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쭉 빠져주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반등 나가요. 그러니까 급락이 좀 세게 나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갈 수 있고요. 그냥 지지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면 아예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슬금 빠지는 거 있죠. 슬금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든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이렇게 딱 집어내야 되는데 조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반등도 아니고 막 그냥 그래버리면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선이 쫙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을 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시나리오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오늘 저점 구간이 여기인데요.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난다. 음봉이 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좀 나올라나 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2300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죠. 여기 라인이 일단 2차 지지가 있으니까 2350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2350이 깨지 뭐 한방에 2350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슬금슬금 기어 내려가게 되면 2350 또는 230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면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아시죠? 이번 주에 주가를 올릴 만한 건수가 없어요. 가장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술주의 반등이거든요. 기술주의 반등인데 지금 니콜라의 그 창업주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니콜라가 사기라고 그랬어. 사기. 사기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덴버그야? 뭐 무슨 햄버거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인데 걔네가 이제 그 리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니콜라가 이야기한 것은 사기다. 니콜라가 처음에 그 수소 트럭을 만들어낼 때 한 번 충전으로 1920km 간다고 했습니다. 1920km 어마어마한 거지.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충전 한 번 하면요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맞나요? 한 번 왕복 한 번 가는데 400km쯤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올라오는데 400km 그럼 800km 3번 안 되거든요. 2번 왕복하고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렇게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그 정도 돌아다니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것도 트럭인데.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해놓고 실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짜잔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나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수소 이런 경제를 한번 만들어내 보자 해가지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제2의 테슬라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회사가 됐죠. 그러면서 니콜라 그 직원들에게 네, 주식도 나눠주고 그 주식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몇십억씩 한다면서 나눠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회사의 평판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햄버거가 네, 리포트를 쓴 거죠. 그거 다 사기다. 다 뻥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매도 세력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매도 세력입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공매도 쪽 애들이니까 리포트 썼다면 좀 악의적으로 쓴 게 아니냐 그랬는데 갑자기 창업주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해명도 없이 그냥 나 그만둘래 관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해명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변명을 해주고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죠. 너희들 공매도 이 새끼들 다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가 되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는 법적 공방을 하겠다라고 말은 일단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업주가 그만뒀어. 아니 이건 뭔데? 네, 뭐 일단 봐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니 이건 뭔데가 되는 거죠. 뭔데가 되면서 진짜 사기 아니냐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내일 모레가 되는 거고 미국으로 치면 22일, 네, 22일이 됩니다. 배터리 데이가 있잖아요.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테슬라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니콜라가 이렇게 콜라를 흔들어 가지고 열어버렸어. 팍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애매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애매해진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니콜라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한화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수소 트럭을 언덕에 끌고 올라가 가지고 밀었다. 그래서 언덕백이 내려가는 것을 그냥 찍은 거다. 근데 니콜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하나에서 무려 1200억을 투자했습니다. 2018년도에 1200억. 무지막지하죠. 1200억이면은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 뭐 여러분들 뭐 통장에는 한 1000억쯤 있긴 하겠습니다만 200억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야. 1200억은 1000억 정도면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괜찮은데 200억 같은 경우는 제법 비싸지. 그러니까 1200억 되면 제법 많은 돈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장남이죠. 네, 하나그룹 장남이. 네, 이건 꼭 해야 돼. 네, 그거 남자라면 질러야 합니다. 해서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갖다 질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화 내용이 하나 그룹 자체가 이제 골 때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네. 골 때려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 그룹이 다 지금 애매해졌어요. 네. 한화도 애매해졌죠. 얼마 전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등도 많이 했었죠. 급등도 했었는데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지. 그래서 하기 좋았는데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아예 밑바닥까지 처박혔어요.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인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데드크로스, 매도 의견. 100% 나오면 일단은 파시면 돼요. 파시는 게 좋고요. 뭐 만약에 주가가 오늘 빠졌지만 내일 또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는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지가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가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제 60일선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열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튼튼한 지지선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 끝난 거고요. 여기가 튼튼하네요. 그러면 26,000~27,000원까지인데 그러면 심각하죠. 네. 위에 52,000원인데 26,000원까지 빠진다면 반토막이잖아. 그러면은 네, 이 쇼킹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매도를 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매도였어요. 네, 어쨌건 간에 매도였고요. 오늘 떨어질 때 무조건 매도였겠지.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매도였던 건데 지금 네, 하락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도가 한 번 더 나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차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일단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기술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니콜라도 기술주니까 기술주가 같이 변동을 보이겠죠. 그래서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 당연히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기술주가 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연결고리가 또 과장창 무너진 상황을 벌이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에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걸 한번 볼게요. 시간의 단위가를 한번 볼게요. 번호가 009830. 시간에서 3%대 하락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아침에 변동 뭐 하한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주가라는 것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더 많이 가는 거고요. 슬금슬금 내려가는 게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무조건 팔아먹는 게 유리하고요. 급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기술적 하락,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지션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센 종목들이다 보셔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안 하던 짓거리를 했다.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짓거리 하는 것들이 또 누가 있어요? 네이버 있죠? 안 하는 짓 하잖아요. 얘는 61선 추세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관점을 조금 접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뭐 이것도 어차피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리게 된다라면 이것도 이제 추세를 조금 꺾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조정에 대한 포인트 나와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좀 더 버티셔도 됩니다. 네. 요것도 조금 버티셔도 되겠지만 더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은 뭐냐면 한솔 로지스틱 요것도 네 이탈됐죠. 그래서 뭔가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추세가 나타난 종목들이 밑으로 끌고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것이 지금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잘 조정하셔야 되는 게 항상 매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매도를 언제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가고 있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단기와 중기, 장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네,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단기적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일단 5일선이 깨지는 포인트고요.
장기적,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평선이 이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들은 5일선이 이탈할 때 매도하시는 것이 단기적 조정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절반을 판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100%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을 팔았다 그러면 공짜는 일단 뭐 개기셔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망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근데 망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게 그래도 더 쪼그라드는 게 싫으시다. 저하고 다른 관점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쪼그라드는가 말든가 안 팔거든요. 근데 안 팔고 나서도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무료 공짜 종목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뭐죠? 그거 신성 델타테크 요게 100%가 딱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팔아먹었거든요. 절반은 팔았는데 내일 보면 들어오게 생겼잖아요. 내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게 되면 네, 수익률도 내려가겠죠. 근데 그냥 놔두는 거야. 네, 왜냐면 공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금을 뺀 상태에서는 이거를 찢어 먹든 볶아 먹든 어쨌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뭐 볶음밥을 해서 먹든 아니면은 뭐 김치찌개 끓여서 먹든 그것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이슈가 나온 종목들 또는 이제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은 조정을 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 야 내려가란 말이야. 왜 안 가? 더 가, 더. 자,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 이게 5만원대 매수란 종목이란 말이에요. 신나게 올라갔죠? 신나게 올라가서 쫙 치고 올라갔는데, 매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네. 이 매도가 귀신 같은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추세가요. 이런 거 잘 연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진행되잖아요. 네, 잘 진행되는데 다른 그림이 생깁니다. 조금 있다가요. 네, 다른 그림이 생겨. 무슨 그림이에요? 바뀌었어. 깨지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요. 5일선은 잠깐씩 들어왔다 나가는데요. 21선까지 데드가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네, 반등 나올 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게 추세의 매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고 계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죠. 이렇게 5일선만 깨고 내면 반등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탄력이 없으면 뒤져버립니다. 네, 탄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이 만약에 21선까지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당장 팔기 어렵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라도 무조건 파셔야 되는 게 이 추세의 하락이에요.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을 가게 되면 굉장히 깊은 고통을 받게 돼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공짜 종목이라면 그냥 냅두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죽을 만큼 내려간 다음에 네, 어디까지 갔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매수하기 정말 좋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또 빠졌다. 미쳤나봐. 네, 추세 또 빠졌죠. 미친 주식이구나. 와,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저점 또 이탈했어요. 그래서 또 내려갔네. 그럼 어디가 저점이에요? 어디가 저점이 되는 거야? 이쯤이면 되는 건가? 이제는 조금 안정화됐나요? 추세가? 네, 요쯤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매수하기 조금 껄끄럽겠다. 요게. 네. 그러면 나라면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 여기서 매수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갔네. 여기. 여기서 들어갔겠네요. 여기서. 네. 저라면 여기서 매수를 했겠네요. 왠지 아시죠? 요거는
큰 흐름을 일단 넘어가는 거죠. 야, 나 왼쪽 적군들 다 무찔렀어. 나 저항 다 돌파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여기도 지지선을 딱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가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겠네요. 한번 죽이는 과정도 겪었겠지만 그다음부터 제대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다시 네, 뭐예요? 네. 여기는 제대로 된 3산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추세선 이탈하는 모양새 밀리는 거.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상승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NC 소프트의 흐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목표 주가를 100만원 잡았는데 99만 7천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 참 뭐 3천원 가지고 달성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00만원 안 찍고 그냥 내려가더라. 썩을 새끼. 네, 못된 새끼. 못됐죠. 근데 여기도 사실 보면 이제 약간 오버슈팅이잖아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당연하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추세를 보면 요렇게 원래는 완만한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과정까지 떨어져야 되겠죠. 70만원대까지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는 조심해야 되는 위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네,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단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상황인 거고요. 그냥 제대로 된 어떤 타이밍이 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가는 시점이 된 건데 이거는 이미 반등이 세게 나가는 타이밍이라서 잡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돌리는 자리들은 이미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흐름이 여기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네, 변화를 좀 겪었던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뭐 그렇게 어렵게 판단하실 건 아니에요. 어렵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격이 벌어질 만큼 강한 추세가 나타났는데 흐름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면 변화는 조금 다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2014년요. 여기 뭔데? 모르겠는데요. 2014년에 뭐 있었죠?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네. 매수는 여기 정배열 전환될 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아직 추세 이탈이 안 나타났어. 근데 자꾸 고점인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네, 미리 매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지만 뭐 일단은 나는 팔고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상황을 좀 보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니콜라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내일 내리면서 시작할 텐데 내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조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더 샀어요? 나는 근데 더 안 살 거예요. 아직 나는 안 살 거야. 사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 버리고 싶지 않아. 네. 현대차는 고집 피울 거야. 안 살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싸질 때까지. 일단은 뭐 내가 매도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부품주 쪽은 일단은 생각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조정이에요. 그냥 늘 나올 수 있었던 거, 언제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조정이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늘 있었던 조정. 그래. 뭐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덜 무서워요. 네, 덜 무섭고 어느 정도 예정을 좀 하고 있었던 조정이잖아요. 예감하고 있었던 조정.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좀 힘들 수도 있다. 변동성 나올 수도 있다. 지표 딱 열어보니까 별것도 없어.
계속 나쁘다고 나와. 예상치가 다 떨어져 있어요. 즉 경제가 올라가려면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구재 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지수 모두가 다 하락했습니다. 예상치이긴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정치가 전부 다 하락으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다. 좀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신규 부양책도 안 쓰고 있어. 뭐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답보 상태야. 여기다가 기술주는 또 중내산해하고 있어. 세상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 뭘 하나 이제 기대만한 언덕이 없는 거죠. 소가 이렇게 뭐 우리가 흑우라고 하는 뭐 흑우, 네 음모 하면서 이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흑우지 뭐. 네.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그죠? 늘 당하는 거야.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투자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흑우 몰라요? 흑우? 네, 흑우. 이게 블랙 말랑카우라는 그런 소래요. 네. 근데 이 블랙 말랑카우라는 이 소가 그 성격이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당한대. 자꾸 이제 주변 어떤 다른 동물들한테 당하고 막 그런다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꼭 그 호구 같다 해가지고 까만 소니까 흑우는 호구 이런 식으로 돼서 뭐 그런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 말랑카우라는 소래요. 네. 그래서 흑우 하잖아요. 요즘에 흑우. 음모 그러면서 흑우 하는데 그게 이제 호구란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애들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말. 네. 요즘 애들 말. 요즘 애들 말도 좀 알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애들하고 말을 하지. 그렇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바지를 하나 샀거든요. 바지를 하나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색깔이 똑같은 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바지인데 색깔이 똑같다면 아 이거 좀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뭐 브라운색을 입고 어느 날은 이제 회색을 입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다른 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품절이고 색깔이 똑같은 것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 바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나 더 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왜 하나 더 살려고 하냐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아니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바지를 빨고 나서 이제 널어 놓을 때 내가 또 그 똑같은 바지를 또 입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 더 살려고 이제 카드를 꺼내고 있었는데 아빠 흑우야 흑우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흑우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거 빨대 입으려고 바지 하나 더 산다면 그것은 흑우가 아니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흑우라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했죠. 여러분들도 흑우라는 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흑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아시죠? 호구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흑우야. 아시겠죠? 동학운동은 이제 동학운동 말고 서학운동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동학운동은 끝났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아직 대기 자금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가 이제 제한이 되는 그 시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개인들의 자금 유입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잠깐만요. 이 업무용 저거를 켜놨더니 계속 깜빡거려가지고 한번 보고 왔어요. 저런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이렇게 옆에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에다가 종목을 쫙 깔아놓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장중에는요. 여기 모니터 하나, 둘, 셋, 넷 저쪽에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돌리거든요. 원래는 여기 위에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좀 힘들어가지고요. 네, 저쪽에다 걸어놓고 서브에 서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돌리는데 종목 모니터가 쫙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종목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관심 리스트가 이렇게 쫙 등록해놓으면 쭉쭉 나와요. 그러면은 한 화면당 몇 개씩 볼 수 있냐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씩 볼 수가 있어요. 화면 하나당. 네, 더 많이 보면 한 400개씩 볼 수 있는데 다른 화면도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고 있으면요, 이게 그 많은 종목 어떻게 다 봅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눈에 다 도장 찍듯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대신증권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보고 있잖아요. 삐꼬 보고 있으면은 반짝반짝 하면서, 네, 딱 터질 때 그런 것들 딱 잡아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모니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있으면은 눈이 아프지. 그래서 네, 눈이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굴려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으면은 이 곁눈질로 보더라도 반짝반짝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메시지가 뭐 오고 그러면은 자꾸 신경이 쓰이죠. 여러분들 근데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이 괜찮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빛 요거 오면은 눈 아프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녁에는 눈이 눈물 나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안약 잘 넣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잘 넣고 있어요. 네, 잘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아까도 안약 넣고 막 울었어요. 이렇게 으아 하고 안약 넣으면 눈물 나죠. 눈 많이 아파요. 근데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하는 거야 다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일단 나올 때 또는 올라갈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자, 여기까지 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나가시면 돼요. 대응은 별게 없어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 내일 내릴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아침에 내렸다 오후에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네, 내가 작두를 타더라도 모를걸 아마. 네, 작두를 타도 모를 거야. 나한테 뭐 도령신이 와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모르겠네. 눈깔 사탕 주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알 거야 내가. 작두를 타도 모르는 거지. 작두 타면 달 뭐 발바닥만 비겠지 뭐. 젠장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이 뭐냐면 대응이란 말입니다. 대응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간다. 일단 개기세요. 밑에까지 훅 떨어진다. 개기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개기란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추세를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꿈쩍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로 봐야 돼요? 대신에 뭘로 봐야 돼? 대신에 큰 추세, 그러니까 지수 말고 뭘로 봐요? 종목으로 접근하자. 네, 아시겠죠? 대신에 이게 종목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때는 자꾸 팔게 돼요. 오늘도 그 써니전자를 팔았단 말이에요. 위에 꼬리를 팍 맞았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언젠간 갑니다, 오늘은 갑니다, 내일은 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내가 희망 고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갑니다. 곧 갈 거예요. 곧 갑니다. 곧 갑니다. 더 사십시다. 곧 갑니다. 오늘 갈 것 같았는데 곧 갈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갔어요. 오늘 갔는데 24%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5,000원대 넘어갈 때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장이 좀 괜찮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투자자들에게 심리가 좀 괜찮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지선은 일단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흐름이 이제 위쪽 저항대가 6,0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봉상 포인트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훅 들어오는데 지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5,000원 근처에서 내가 매도 사인을 여기서 드렸거든요.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십자가 터질 때 이거 아니다 해서 매도 사인 드렸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아마 5,000원 정도 전후로 매도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냥 그렇게 챙기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뭐 추세적인 부분 봤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요, 여기서 이게 얻어맞고 이렇게 기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사든가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종목이 틀 때마다 자꾸 팔게 돼요.
자꾸 팔게 돼. 그리고 뭐 계속 팔아면 요즘에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종목을 계속 차익 실현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 게, 테라젠도 팔아먹었죠. 근데 요것도, 이 오일선 깨고 내가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예. 뭐 이것도 한 20%밖에 못 먹었잖아. 근데 사실은 더 먹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것도 넘어갔잖아요. 더 먹어야 되는 종목인데, 중간에 팔아먹게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팔아먹은 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포지션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종목 자체들이 좀 움직임들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만이에요. 네. 시장이 조정받으면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는 거거든요. 팔고 다시 사는 거. 그렇게 전형을 좀 할 겁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 드리니까 네, 이따가 녹방 올라가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000당이 좋아요? 좋은데? 네. 이거 눈약 팔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와.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원래부터가 좋은 회사고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갈 수도 있는 주식인데 좋잖아요. 야,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장하고 나서 포지션 나올 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때는요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여기 5천원짜리인데 6만원 10배 같잖아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은 기회가 어디 생기냐면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주식들 중에 이런 것들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잘 보세요. 왜 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고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목표 주가, 적정 주가,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어디서 사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접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기업 가치를 통한 접근. 근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기업 가치를 통한 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뭐 PBR,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고요. 요거 두 개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퍼하고 EPS. 요거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퍼의 기준은 10이죠 보통. 네, 10. 왜 10이냐면 퍼라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 10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기준 10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10년 안에 다 환급받을 수 있다. 즉 10년 안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퍼라는 것에 대한 기준 10이라는 게 꼭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퍼가 지금은 이건 좀 낮죠. 근데 지금 18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보통 이 IT 쪽 성장주들 보게 되면은 퍼가 20대 나오거든요. 25. 뭐 지금 미국 기술주들도 다 20대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퍼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라는 것은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이익은 뭐냐면 EPS입니다. EPS는 뭐냐면 주당 순자산, 아니야, 주당 순이익. BPS가 주당 순 자산이고요. 아직 영어랑 숫자는 약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익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아우 너무 길어지지.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그 다음에 EPS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퍼는 10.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산 맞죠?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10. 네. 설마 이것도 틀리겠어, 내가? 네. 어쨌든 퍼는 10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는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인데 EPS가 네, 순이익이 5,000원이야. 네. 5,000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퍼는 10,000원을 5,000원 나누면 2가 되잖아요. 퍼는 2.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준 퍼는 몇이라고요? 기준 퍼는 10. 네, 보통 이 기준 퍼는 뭘로 계산하면 되냐면 업종 평균, 업종 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업종 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업 분석 다 가르쳐준다, 그죠? 네, 정말 친절한 방송이야. 고품격 프리미엄, 엄청난 방송이죠. 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다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지. 잊어먹어서 자꾸 또 들어야 돼. 그게 함정이긴 한데 하여튼 다 가르쳐주긴 다 가르쳐줘요. 네, 여기 보면 네, 퍼 여기 코스피 전기전자 해가지고 퍼 21배 이렇게 나와있죠. 네, 전기전자, 코스피 전기전자의 업종 퍼가 21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퍼는 지금 17배, 18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만큼 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덜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져야 되겠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쉽게 계산을 했을 때 업종 퍼가 10이다. 근데 내가 지금 퍼가 2야. 그러면 얼마큼 올라가야 돼요? 5배 상승. 계산 그렇게 나옵니다. 적정 퍼까지 간다라면 이렇게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종 평균 퍼로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3만큼 더 올라가야 되니까 몇 퍼센트가 되나요? 진짜 이런 거 나 한숨부터 나오네. 짜증나네. 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1에서 17을 빼면 4가 되죠. 4 나누기 21을 나누면 되는 거야. 삼성전자를 나눠야 되는 거야. 몇 퍼센트 가야 돼 이거 지금? 네? 17을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23% 정도 더 올라가면 되는 건가? 와, 나 미치겠네. 이거 맞아요? 계산 이거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17가 17이 21이 되려면 네, 어떻게 돼요? 17이 21이 되려면 23%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평균으로 가려면 21% 더 올라가면 된다. 그럼 적정 가격대 얼마쯤 되겠습니까? 20% 올라가면 이 적정 주가 때는 71,500원이다.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거는 퍼로.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네. 네. 아, 그렇죠. 현단가에서. 지금 18이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뭐 20%가 안 나고 조금 더 낮추겠죠. 그러면은 한 여기 16% 계산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따로 계산해 보세요. 나한테 계산기 두드리는 거를 너무 바라지 마세요. 두들기다가 다 헷갈려져요. 우리가 다 같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만약에 16%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현재 퍼로 계산된 거예요. 지금 계산 다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퍼로 딱 계산이 되면 18, 그 다음에 업종 평균 퍼가 21. 다시 계산해보자. 아까 내가 한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21에서 18이면 3이죠. 3 나누기 18은 네, 16%. 기가 막히게 찍었다. 그죠? 네. 16%.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여기 딱 찍은 6만 8,000원, 6만 9,000원 정도가 네, 목표 주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펄을 이용한 적정 주가.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 해드려요. 네. 종목 이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펄을 이용한 방법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쓸 때 적용시키는
적정 주가, 목표 주가 방법이에요. 네. 증권사는 실적이 이래 증가해서 예상퍼가 이래 나오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됐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라고 목표 주가를 딱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리포트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볼 필요 없어요. 딱 그냥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펄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게 되면 이것은 지금은 싸다. 싸다. 싸다고 빡. 네. 빡 싸다고 빡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EPS 성장률을 가지고 좀 보면 말이죠. EPS 성장률. 이거는 뭐냐면 실적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나 요걸 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전년도에 만약에 5억이었다. 근데 이번에 네. 이번에 10억 했다. 네. 그러면 증가율이 100%. 그죠? 100%나 늘어났잖아요. 증가율이. 그런데 지금 EPS 성장률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기업의 평균 성장률. 요거는 어딘가에 가면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업의 평균 성장률이요. 기업의 평균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10%란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10%만 성장을 해도 기업은 7년, 8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배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평균 성장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 증가율이 100%가 증가했어. 물론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네. 전년도에 5억 했는데 이번에 10억 했어. 이런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업의 평균 성장이 10%야.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까지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죠? 9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목표 주가는 그렇게 따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삼성전자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얘네들은 예상치가 나오니까요. 한번 봅시다. 올해 연간이죠. 연간을 보게 되면 올해 예상치가 전년 대비해서 네. 코딱지만큼 늘어나겠죠? 네. 보이세요? 이 매출액은 23조. 이게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나네요. 27조에서 34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계산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28조, 34조. 그럼 6조. 6조 나누기 6 나누기 28. 6 나누기 28은 21%. 네, 이렇게 따지면은 실적 성장에 대비해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21% 정도. 그러면 아까랑 또 비슷한 위치가 나오겠죠? 네. 7만원대 정도. 여기. 네. 그죠? 7만원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퍼하고 실적, EPS 성장률하고 같이, 이 EPS가 아니라 이제 뭐라,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실적 성장률을 가지고서 좀 보게 되면, 이 기업은 69,000원에서 72,000원 사이로, 네. 69,000원에서 72,000원 사이로 목표 주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네. 이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보시고요.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는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이 쓰여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 기술적 분석으로의 접근은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의 접근은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접근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냥. 네. 요거만 아시면 그냥 끝이에요. 목표 주가는. 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신고가는 측정이 안 돼요. 네. 신고가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갈 때까지 가보자. 네. 하여튼 신고가 종목은 팔지마.
왜냐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고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온 노래야? 갈 때까지가. 하여튼 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신고가는 기준, 이게 그 뭐라 해야 돼? 딱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목표로 찝었어.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딱 거기까지가 목표인데, 근데 네가 없어. 그러면 내가 목표를 어디서 설정해야 돼? 모르겠지. 그 가끔씩 보면은 네, 나 잡아봐라. 그리고 나 어디 있게. 그리고 딱 전화 끊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잡지 뭐. 근데 신혼부부들 보면은 이제 그 해변가에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그러면은 네, 잡을 수 있잖아. 목표가 보이니까. 네. 잡아서 뭐 하려고? 네. 불금을 보내겠지 뭐. 좋겠다. 자,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은 일단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지지와 저항만 아시면 간단합니다. 지지는 뭐예요? 더 밀리지 않는 선. 그 다음에 저항은 더 올라가기 빡센 선, 힘든 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디서 사요? 항상 떨어질 때가 아니라 언제 산다고요? 다 떨어지고 나서. 네. 덜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지고 나서. 다 떨어졌다는 느낌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아, 더 이상 안 밀리는구나.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그렇지.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주식이란 것은 항상. 네.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자리가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유료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린 종목들 보면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변동 크지도 않고 오히려 뭐 올라간 주식도 있고 팔아먹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지금 뭐 어쩔 건데, 그죠? 그럼 뭐 사서 물려버리는 거지. 뭐 더 그러면 나중에 시장에 다 빠지고 나면 지가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볼까? 내가 어디까지 이걸 가지고 갈까? 그게 바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만 보시면 돼요.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물대. 매물대. 이 저항이 왜 생겨났냐면, 이 매물대가 왜 생겨났냐면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요. 네, 어떻게 돼요? 일반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는 정말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야. 주가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 다 물렸잖아요. 물렸어. 아이고 아파, 물렸어요. 아, 힘들어요. 네. 언제 본전 찾나요? 어떤 사람들은 손절해가지고 다시는 삼성전자 안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냥 막 미칠 것 같아. 아, 짜증나. 막 그냥 물려서 그냥 언제 되는 거야. 막 짜증나죠. 거기가 목표 주가예요. 네. 사람들이 짜증날 때, 짜증날 때, 짜증날 때. 네. 짜증나잖아요. 아, 물려서 짜증나요. 왜? 그래서 본전 오면 팔아버리는 거야. 아예 본전 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본전 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뭔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쌍봉의 형태가 나타나면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신고가에서는 목표 주가가 없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도 포지션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보시면은 그 즈음에서 뭐가 나와요?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네. 그럼 그게 목표 주가예요? 네. 목표 주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식을 딱 샀어.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가 있죠. 왜요? 여기 지금 떨어질 자리거든요. 그럼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지금은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추세선은 지지선. 그럼 나는 매수를 여기 최소한 여기서는 하겠다 이야기죠. 왜? 여긴 지지선, 더 떨어질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들어왔어. 들어와서 매수하게 되면 어디까지 목표주가 볼까요? 이미 뭐 요거 몇 번 했으니까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좋고요. 안 넘어가더라도 6만원까지 가겠지. 그러면 일단 10% 먹고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왜요? 밑에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네.
목표 주가 어디? 여기까지. 아, 곧 조정 나올 것 같아요.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한 자리가 여기에요. 왜? 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게 목표 주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나는 10%만 먹고 빠질래요. 그럼 여기서 파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고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더 사는 거고. 그죠? 간단하지.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잘 안 돼. 여기가 거긴가요? 저기가 거긴가요? 늘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딱 한 번 듣고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나라고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하기까지 그냥 한 번 딱 보고서 바로 이것이 진리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하게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요? 뭐라는겨? 아자? 뭐라는 거야? 영어 쓰지 마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이런 거는 영어 안 돼요. 네. No English. 네. 네. Can you speak Korean? 네. 그런 거 해야지. 영어 쓰지 마요. 모르니까. 자, 아무튼 누구야 이름이? 아무튼 미셸이요? 마이클이야? 아무튼요. 네. 영어 쓰지 마. 아니, 한국어 방송하는데 왜 영어를 쓰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뭐 저라고 해도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죠? 그냥 수없이 정말로 수없이 제가 전문가 생활만 지금 15년 이제 16년째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또 시장의 어떤 등락도 봤을 것이고 다 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종목을 같이 물리게 만들고 어떤 종목은 물려도 괜찮고 어떤 종목은 물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네, 내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고 지금 받아들이 괜찮았어.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항상 그 원칙에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가는 애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쭉 신고가가 더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별 수 없지 뭐. 그건 별 수 없어요. 왜냐면 저거 하나가 변했다고 해서 내 원칙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칙이라는 게 없어져요. 만약에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더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팔았어. 더 갔어. 그러면 다음에도 안 팔게 되거든요. 그럼 내 원칙이라는 게 없어져요. 저는 항상 그냥 뭐 팔고 나서 더 갔어? 에라이씨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저는 계속 찾았어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말들, 너무나 정말 이게 차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깝깝했어요. 차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딱 그 말 나오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어떤 사람들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프. 차트라고 말 안 해요. 그래프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프는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트. 그냥 차트지 뭐.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좀 쉽게 원소기호, 뭐 OCR100 하나큼,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외국말처럼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그냥 뭐. 네. 그래서 나는 좀 쉽게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구분만 딱 지면 돼. 대전제만 하는 거죠. 지지와 저항으로 기본 기술적 분석을 때리는 거고 기본적 분석에서 정말로 많아요. 뭐 에비타도 있고요. 뭐 그 적정 구가 구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다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 PBR 알았어.
기업에서 가장 생명이 뭐야? 자산 가치, 그리고 성장률. 오케이. 수익과 자산 가치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걸로 적정 주가 구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가자네. 칼카나 말 알아철리? 네. 몰라. 원석이와 다 외우시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진짜 어려운 거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 해도, 네, 써먹을 데가 없더라, 사실은요. 그죠? 자, 그리고요. 개미들은 왜 주가를 못 올리느냐? 맞아요. 돈이 많은데도 떨어진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지, 개미들이요. 네, 여러분들 통장에도 몇백억은 들어있고, 요트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한강에서 정모하기로 했죠? 요트 가지고. 네. 그 정도는 다 있죠. 그렇게 얘기 못 드렸어요? 초대장 내가 보냈는데. 아무튼 조만간 요트 가지고 만나요. 장난감 아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건데, 개미들이 돈이 많은데 왜 안 되냐면, 자, 외국인과 기관, 얘네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1,000억 원 정도 집행합시다. 그러면 그거 쏘죠. 네. 1,000억 원은 그냥 쏘는 거야. 계속 쏘는 거예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 때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요. 1,000억 원이 모이려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명만 모여도 되지만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0억 원 가지고 모이려면 얼마큼 모여야 될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 갑시다 옵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어. 그리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매수 막 했다가도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흔들리는 거 나오면은 나만 아니면 돼. 그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나 혼자 먼저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게 문제지. 개인들은 뭉치지를 못해요. 매수할 땐 잘 뭉쳐요. 그 다음에 매도가 훅 떨어져서 투매 때도 잘 뭉쳐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게 막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올리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들 워키토키 하나씩 가지고서 모시는다. 워키토키 가지고 치직 자 지금은 팔면 안 된다 오바 그래도 팔아먹는 게 개미야.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서로 다 같이 이제 단체 톡을, 네, 단톡을 좀 하든가 해야죠. 5천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2천만 명 되잖아요. 2천만 명 들어오는 단톡을 한번 하든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 할까요?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네, 목표 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안 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가지고 접근하게 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려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성장성이 좋고 기본적 분석에서의 목표 주가가 높은 기업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이제 신고가 나오든 아니면 적정 주가가 만들어지든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다 안 되셨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네, 다음에 또 들으시고요. 녹화 방송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언젠간 될 겁니다. 언젠가는, 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고요. 이 생리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네, 종목이라도 받을 수 있게 문자반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문자반 요즘에 싸잖아요. 요즘에 싸대. 맨날 쌌지 44만 원이니까 88TV 오셔가지고, 네, 문자번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또, 네, 막 물리는 종목들 갖다 던져 드릴 겁니다. 일단 물리면서 배우는 거야. 아시죠? 일단은 터지면서 배우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2천만 명 들어와 있는 개인 단톡이면요, 무조건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셔야지 됩니다. 2천만 명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글 하나씩 일자만, 자 다들 쳐봅시다. 그러면 일자만, 네, 하나씩만 쳐도 2천만 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네. 이벤트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벤트 해달라고 해보세요. 쫄라보세요. 네, 이벤트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좀 그렇잖아요. 저기 뭐예요? 그 어떤 라이브 방송이고 그러면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저는 문자만 보내드리는 거고 주중에 두 번, 네, 저녁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한 번씩 해드리는 거라서 뭐 해드릴 게 없어. 그래서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이벤트 한번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 그럴게요. 저는 이제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줄 텐데 뭐 제가 요청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네. 뭐 그거 가지고 크게 저거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네. 아무튼요. 네. 5일선이 이탈한다는 것은요.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요. 이게 5일 이동평선이잖아요. 요 밑에 주가가 위치한 것은 5일선이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5일선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이 이탈했다. 네. 5일선이 이탈했네. 이렇게. 네. 5일 이동평선보다 주가가 아래쪽에 있으면 이탈. 21선보다 더 내려가 있으면 이탈. 하여튼 이탈이에요. 넘어가면은 돌파. 그죠? 추격 매수 안 하는 멘탈은요. 네, 그냥 바늘 하나씩 사세요. 방법이 없어. 아니면 꺼버려. 네, 답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보고 있으면 계속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 아, 지금 사서 물리겠다 싶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만약 이런 데서 추격 매수를 했다. 아, 높은 자리야. 여기서 매수하면은 더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떨어지면 대박 아프겠다 이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좀 괜찮을라나요? 저는 그냥 안 사요. 네, 저는 그냥 안 사고요. 아니에요. 돌파랑 그런 거랑 다른데요.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딱 요거 하나만, 네, 요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 내가 주식이 여기 있어. 네, 지금 이 종목이 여기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살까 말까? 네. 그러면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그으세요. 이거는 저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제 강의에 보면 있어요. 뭐지? 초보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 고려를 안 하는 뭐식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 딱 그어봐. 지지선과 저항선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저점하고요, 고점이에요. 더 못 올라간 자리, 더 내려가지 않는 자리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가 밀려봤자 여기 아닙니까? 그죠? 5만 원에서 밀려봤자 4만 8천 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먹으면 어디까지 가요? 6만 원이야. 먹으면 20%. 잃으면 한 5%.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지. 네. 이런 건 추격 매수가 아니에요. 좀 떴다 그래도요. 그 가는 거야, 그렇게.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목표 주가 왔으면 팔면 되지 뭐. 그잖아요? 네. 그 지금인가요? 그냥 2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그거 났어. 근데 여기야.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되겠어.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지선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지금 한 15%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거는 플러스 한 8%밖에 안 돼.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좀 물릴 각오들 다 하셔야죠. 뭐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물릴 각오들 다 하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물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중 항상 주의하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물려도 버틸 수만 있으면 돼요. 네.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15%이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물려도 괜찮아. 10%, 15% 금방 회복됩니다. 상한가 한 방이면 바로 플러스야.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는 걱정도 하지 말고요. 오히려 뭐 그런 더 사는 포인트가 나오면 더 사버려 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손실률 더 낮추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막 테마 분석하고 뭐 기업 분석하고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요거 아주 간단하게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집에는 레몬 하나씩 다 있는 거자면서 레모네이드 막 만들고 그렇긴 하더라.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선 다 그을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을 수 있는 거야. 선만 긋고서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찝어 볼게요. 두두두두 내려가지고 아무나 찝어. 화신 같은 경우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죠.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본다고. 그러면 매도를 어디서 가면 돼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밑에 그어놓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가까운 데 있구나. 위에까지 멀리 가겠구나. 네. 또 뭐 아무거나 뭐 막 갖다 그어봐. 막 갖다가 네. 해가지고요. 뭐 대상.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리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자리는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밀릴 것 많지가 않아요. 네, 밀릴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 포인트가 여기니까 지가 밀리면 한 5% 밀리겠죠. 근데 먹을 것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밀리면 5% 먹으면 10%. 나 이런 거 투자 안 한다 이거지. 더 보고 할래. 어떻게 해요? 아예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위쪽 라인 때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아예 이 답답한 부분 넘어가서 볼래. 나 이거 매수 안 하고 더 기다려 본다는 얘기죠. 네. 10% 먹으려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보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 많이 했죠? 네. 내일 저녁에 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오셔서 또 방송 들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인데 걱정된다, 힘들다, 무섭다 생각될 때는요. 선을 그어봐. 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하행선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시죠? 상행선만 가잖아요. 그 뭐지? 상한가. 아니네? 그 상한가요? 그 노래가 상한가요? 아, 유행가지? 네. 유행가, 신나는 노래. 네. 그건 상한가가 왜 나오냐? 아무튼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가세요.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내가 그냥 정석으로 잘 투자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지선과 5%, 10% 안쪽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가 가봤자 거기야. 네. 지가 가봤자 거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지선과 멀리 떨어져 있다. 저항선과는 아주 가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면 안 되겠지. 차익 실현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그런 것들 먼저 맞거든요. 네. 매도를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도를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매도를 어떻게든 하고 넘어가시라고. 네. 왜냐면 매도가 나온 상태라서 내일 올라가면 괜찮겠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네. 뭐 내일이라도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근데 이게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상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밀려버리게 되면 일단은 문자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내일 상황 보시고 네 일단은 상승 출발하게 된다 뭐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 정리를 하시거나 밀리게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요. 그냥 이 수익률 다 까먹는 게 아깝죠. 네, 만약에 여기 4,000원 밑에 떨어지면 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아까운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좀 드린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은데 네, 매도를 못 하셨으면 내일이라도 조금 팔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근데 아예 밀려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밀려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파실 만한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팔아도 20%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팔아도 수익률 20%니까 뭐 조금 아깝긴 해도 그렇게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까지 밀리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10% 떨어져서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내일 조금 팔아먹고 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슬금슬금 빠져서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매수 하시는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챙겨놓고 다시 가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자, 질문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밤을 샐 수도 있어. 뭐 옛날 같으면 밤을 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세면은 네,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안 되고 내일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많이 그리세요. 참 쉬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보세요. 이게 쉽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매수할 때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예. 지가 밀려봤자 여기고 곧 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보통은 이제 4,300원 잡았거든요. 예. 그 문자에서 나와 있어요. 4,300원 돌파하면 거래량 보면서 매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5,000원 넘어가서 매도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 어렵지 않대. 맞아. 바바 아저씨도 맨날 참 쉽죠? 그런데 시키는 개뿔씨 내가 해봤다가 진짜 무슨 귀신 그렸다. 귀신. 이렇게 막 이게 뭐 이게 돼? 그게? 네. 근데 선 잡고 그거 보세요. 하시다 보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되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되죠 뭐.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늘보님 수익 축하드려요. 아무튼 뭐 써니전자는 오늘 제대로 파셨으면 30%대 다들 드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내려가면 다시 더 사든지 하죠 뭐. 근데 이렇게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또 오래 걸려가지고 언제 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도 하셨고요. 뭐 생음악을 하나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네 아는 노래가 없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